네, 소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New Technology Application in ICU 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술위원회에서 이번 세션과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번 세션에 있어서는 앞서서 정칠환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것처럼 지난 1, 2년 사이의 연구 결과들을 다 리뷰를 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트렌드이고 얼마큼 밝혀졌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고 앞선 강의를 준비하였고요. 제 강의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재활학과에서 무슨 기구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새로운 기구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학회가 한 번도 이렇게 완전히 다 리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장비 말고 좀 더 새로운 장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새로운 기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는 뭐가 있을까? 또 우리한테 어떤 것들이 유용할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연구나 무엇을 개발한다든지 임상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을지를 좀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선 강의는 매우 사이언티픽한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이런 리서치들을 보는 것이고 제가 준비한 것은 편안하게 그냥 이런 장비들과 기술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틸팅 디바이스로 이제 사라 컴빌라이저가 있고 오늘 몇 가지 장비들은 저희가 부스에서도 직접 시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 컴빌라이저는 결국은 환자를 세우거나 하기가 어려운데 침대에서 이제 옆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앉히거나 세우거나 또 기울이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리 모빌리제이션이 하기 어려운 환자들한테 좀 일찍 시작해 볼 수 있는 장비고요. 이 논문에서 보면은 사라 컴빌라이저를 시행했더니 처음 모빌리제이션을 시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짧아졌고 중증도가 더 높은 환자에서 빠르게 모빌리제이션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는 없습니다만 국내 여러 병원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이 사진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실제로 적용해 보신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에크모 적용하는 환자라든지 콕시스 통증이 있어가지고 앉기 어려운 환자, 에크모 적용하면 많이 이렇게 고관절을 구부리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도 좀 안전하게 하고 엉덩이가 아프거나 앉기 힘든 환자들한테 적용해 보면 좋고요. 또 더디게 회복돼 가지고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환자들한테 해보면 좋고 또 의식이 좋지만 서거나 앉기가 어려운 환자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들한테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ICU 베드 중에서도 이제 점점 발전된 베드들이 나오는데 프로그레사라고 힐롬에서 나온 침대가 있습니다. 이 침대 기능이 찾아보면 너무 다양해가지고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직접적인 재활과 관련된 건 아무래도 틸팅이라든지 앰뷸레이션과 관련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ICU 베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틸팅이 되고 시팅이 되는 것들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발판이 빠지면서요. 이건 틸팅이 돼서 시팅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 틸팅이 돼가지고 발을 바닥에다가 대고 앉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일어나면은 보행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침대가 되겠습니다. 또 이 재활 로봇도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재활 로봇이나 보면은 문제가 뭐였냐면 이 재활 로봇을 옮겨야 되고 그 무거운 로봇을 이동시키기가 힘들고 환자를 거기로 또 옮겨서 태우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모 로보틱 피지오세라피라는 거는 이 침대에서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는데 이 로봇을 이동시켜 가지고 침대에다가 부착시키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또 이 메스 자체도 다른 기계가 전체 환자의 침대까지 만들어줘야 됨에 비해서 발판만 만들면 되니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볍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편리하게 어떻게 이거를 착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재활 로봇으로 생각이 되고 연구자들이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세우지는 침상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보행 훈련을 할 수 있고 환자의 그 근력 정도와 의식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좀 보조를 해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저희가 환자들을 좀 세우거나 걷게 하면 매우 좋겠지만 또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걷거나 하는 훈련 못지않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실 스쿼팅이거든요. 스쿼팅 하는 게 되게 힘이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거를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하면 기구로 얘기한다면 레그 프레스 하는 기계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레그 프레스 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많이 써봤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스텝업 하는 것도 저희 중환자실에 한번 놔둬보고 그랬는데 홍석경 교수님 저 못 쓸 것 같아 그러셔가지고 못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레그 프레스 기계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게 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이 초창기 모델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보곤 했었는데, 이게 모베오라고 해가지고 푸시하고 다시 구부리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침상 옆으로 환자를 옮겨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 기계가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계 자체는 뭐 한쪽 다리만도 레그 프레스를 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 할 수도 있고 게임도 같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얼마나 힘 주는지가 모니터링 되는 이런 형태의 기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스태퍼 같은 걸 하고 싶었어도 그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스태퍼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은 침대 밑을 계속 발로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대가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개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만 해보다가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찾아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항상 기구를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한 모터가 들어가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에서처럼 고무를 몇 개를 갖다 끼우느냐에 따라서 그 저항 정도가 결정되게 되고, 이게 발이 밀리는 것 갖다 막기 위해서 엉덩이 쪽에다가 뒤쪽에 보시면은 이 판이 있죠. 판이 있어서 이 밑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좀 저항을 주는 판을 갖다 깔아가지고 밑으로 많이 안 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광고 영상에서는 너무너무 부드럽게 운동이 잘 되지만 환자들이 할 때는 아무래도 약간 좀 자연스럽지는 못한 면도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간단한 기구에다가 게임 형태의 그런 기능을 붙여가지고 게임하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라고 이걸 당장 사야겠다 그러고 주문하려고 그랬더니 한국으로는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배송하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불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 레그 프레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 팀에서 만든 장비인데요. 그래서 침상에서 하는 사이클이랑 레그 프레스를 둘 다 할 수 있는 이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시판은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고요. 추후에 시판이 되면은 많이 구입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비가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사이클을 생각하죠. 침상 사이클을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조금 더 기술을 더한다면 이제 FS를 붙이는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존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뭐 한 5세션 정도 환자들한테 해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퇴원 시점에서는 근력 향상을 보이기는 어려웠다 이러는데, 뭐 잠깐 한 다음에 퇴원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좀 어렵기는 하겠죠. 여기서 사용했던 장비는 이 RT300이라고 해가지고 침대 이 발 밑에 있는 장비는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비이고, 여기에 이제 FS가 같이 붙어 있는 장비이고요. 또 다른 장비는 이 앞선 연구에서 썼던 게 이 두 가지 장비를 많이 썼는데, 이제 모토메드 레터2 이거는 많이 보셨죠. 그리고 오늘 부스에 보시면 이것보다 더 개선된 장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FS 장비를 같이 붙여가지고 적용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그 연구자들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작년에 부산대에서 이 자리에서 혁신적인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워킹 패드를 사가지고 ICU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셨었고, 이때 제가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 생각 역시 다 비슷해서 이 존스 홉킨스 이번 심포지엄 포스터인데 똑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희도 워킹 패드를 샀는데 아무래도 넘어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는 트램이랑 이렇게 보행기 같은 거거든요. 그걸 같이 끼워서 했고, 이 워킹 패드가 앞으로 넘어지거나 갑자기 치료사가 이거 갖다가 환자가 못 따라가는데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못 따라가서. 근데 워킹 패드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유지할 때 가운데 있으면 똑같이 속도가 유지되고, 앞으로 가면은 좀 속도가 빨라지고, 못 따라가서 뒤로 가면 자동으로 멈추는데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저희 환자들한테 좀 해봤더니 사실 좀 재미삼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고 샀던 건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상군을 좀 잘 잡으시고 치료 선생님이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CU 다이어리는 이제 앱으로 개발된 것들이 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작년에 저희 학회에서 이런 앱 베이스의 ICU 다이어리를 만들었고 이게 조금 더 보급되고 많이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요즘 이제 앱 베이스에 뭔가를 하는 게 되게 핫하죠. 그래서 앱 베이스의 디지털 치료제도 많고 저희랑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활 운동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교육과 의사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환자에 대한 관리도 하고 환자 증상 같은 것들을 점수화 시켜가지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있고 이 COPD 환자에서 이 앱들을 이용한 재활치료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을 갖다 살펴보면은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큰 차이가 컨벤셔널한 치료와 차이가 나진 않는다. 이걸 또 네거티브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면 직접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컨벤셔널한 치료가 아닌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해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앱 베이스의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 이제 COPD 환자 말고도 사실은 피트니스 레벨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생겨서 지금 이런 동작 인식을 하면서 운동 처방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동작 인식을 안 하는 제품이 나왔다가 동작 인식 하는 제품으로 이제 점점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에버엑스라는 회사가 같이 해서 올해 그 국책 연구를 땄습니다. 이 중환자실 획득 위약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앱 베이스의 운동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작 인식이 되는 이런 것들은 아직은 기술 개발 중이어서요. 그냥 운동하는 앱 자체를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환자들이 좀 따라 하시는데 중환자실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냥 침상에 있는 일반 병실 환자는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제가 사실 작년에 좀 중환자실 면회를 자주 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면회하면서 이제 겪었던 어려움이 막상 이 면회하는데 아프신 분 앞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활학과 의사니까 ROM 운동이라도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2개 하고 나면 사실 좀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 다음에 뭐 해줄지 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났던 게 이게 환자나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면회를 와도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이 종이로 되어 있는 걸 나눠주면 저희도 많이 나눠주고 부처도 받지만 잘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돼서 이거를 무조건 따라하도록 만들어 보자. 그래서 뉴 테크놀로지는 아니지만 그냥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면회 시간에 TV로 그냥 계속 틀어주면은 따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히 따라할 수 있는 똑같은 속도로 특별히 할 말이 없으시면은 이걸 계속 따라하면서 이렇게 약간씩 이제 대화를 섞어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아직 이걸 틀고 있지는 못하는데 조만간에 이 면회 시간에는 TV 채널을 이것만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운동하시도록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서 게임이 있죠. 엑서사이즈랑 게임을 붙이는 건데 한 10여 년 전에 그때는 닌텐도 위가 정말 핫했습니다. 그래서 ICU 영역에서도 이 위헵이라 그래가지고 적용해보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리뷰하면서 찾아보니까 더 이상 하지 않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몇 개 연구가 있고 그 뒤로는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왜 안 쓸까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효과가 낮은 거죠. 이렇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팔만 이렇게 휘젓는 게 크게 운동 효과는 없고 또 세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옆에서 치료사가 붙어서 안전 문제들이 있고 지지를 해줘야 되고 수가도 없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좀 컨셉은 팬시한 것 같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버추얼 리얼리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동되어 있는 게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버추얼 리앱으로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이클을 좀 태워보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돌고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는 거는 좀 릴렉세이션 효과가 있고 사실 이런 화면은 통증 특히 수술 후 통증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미 허가를 받고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이멀시브하다 그러는데 안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지고 다른 걸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 효과는 확실히 있다 그러고요. 좀 편안한 화면을 보여주면 환자한테 릴렉세이션 효과가 있겠죠. 좀 신기했던 게 ICU에 있다가 PTSD가 ICU에 대해서 생기신 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익스포저 시키는 거예요. VR로 해서 이 환경을 다시 노출시켜서 여기에 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 버추얼 리앱이 그러면은 뭐 릴렉세이션과 환자 그 리앱에 쓰일 수가 있는데
VR이 뭐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좀 팬시해 보이기는 하는데 메타버스가 한 2년 전에 엄청 핫하다가 지금 아무도 메타버스 안 보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는 이제 쓸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반 게임을 많이 하지 VR 게임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ICU에서는 이제 장비 착용이나 안전성이나 좀 모니터링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이런 엑서 게임 같은 걸 하거나 할 때 VR을 써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그룹에서 이런 VR을 이용한 그 ICU리의 프로그램을 만든 적도 있었는데 그 뒤로 잘 쓰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이런 게임을 이용한 재활 치료도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고 개발하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액티비티 모니터링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바디 미디어 센스웨어 이런 암밴드가 있고 좀 액티비티가 낮은 사람한테서 이게 좀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ICU 환자들한테 좀 적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연구에서는 액티그래프라는 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 액티그래프를 썼더니 그러니까 밝혀난 게 이제 ICU 환자는 상당히 인액티브하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걸 하나 밝혀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딜리룸이나 세데이션이나 하스피탈 스테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도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그냥 당연한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리뷰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면 사이클을 어떻게 조절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수면을 얼마나 숙면을 취하는지 뭐 이런 환경 조절에 따라서 되는 걸 모니터링 한다든지 좀 의미 있는 쪽으로 유용하게 쓰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그 뉴 테크놀로지라는 게 사실 재활 영역이 대단히 혁신적인 것은 없습니다. 원래 좀 그래요. 이게 좀 무식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하이테크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또 항상 이게 기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기술이 없어도 재활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또 시장이 뇌졸중 시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중환자 재활이라는 건 너무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특화된 기계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걸 리뷰하면서 볼 때 느끼는 거는 기술이나 뭔가 연구가 아주 하이테크놀로지로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임상 현장에서의 그 니즈에 맞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쯤에 나왔던 모베오 미니처럼 그 실제로 쓰일 수 있고 사장되지 않고 이용될 수 있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임상현장에서 고민하면은 좋은 기구를 이용한 연구와 새로운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